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좀 전에 그 기생충 찍었어요. 아, 그러세요? 자, 금요일 날 특별 방송 나갑니다. 그래서 이상학 감독님 해가지고 그 이상학 감독님 그 초기 작품 중에 그 박소담 주연 배우를 써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관심 없겠지만은 기생충의 그 딸로 나온 그 배우가 박소담이에요. 이렇게 몸이 건조해요 오늘 표정이. 아니 뭐라고 할 말이 없죠. 박소담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박소담 굉장히 괜찮은 배우죠. 제가 나름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분들은 지금 일요일날 이 시간이 굉장히 지치는 시간일 겁니다. 어저께 새벽 4시까지 술과 축구를 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히나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에라스무스 격언집이네요. 이제 격언만 있는. 격언만 있습니다. 이게 아다기아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왜 갖고 왔냐면 요새 제가 읽던 책 중에 요한 하위징어라고 그 네덜란드 출신의 되게 유명한 인류학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은 책 중에서 호모 루덴스라 그래가지고 놀이라는 게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완전 동의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 요한 하이징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도중에 중간중간에 언급하는 부분에서 이제 에라스무스 얘기가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에라스무스를 물론 여기서 이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에라스미스라는 이름이 발음으로는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분 이제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한테 익숙한 이름이니까 일단 사람들 몰라요, 그 사람.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아마 에라스무스만 알지. 언제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쓴 학자인데 우신예찬도 우리나라에 번역은 됐어요. 번역은 되고 라틴어에서 번역이 됐으니까 그거 번역하신 분이 이거 번역하신 분이랑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분이세요. 이분이 그럼 에라스무스 그 공식 번역자 느낌이 있으신 분이네요. 에라스무스를 번역하신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우신예찬,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으신 그런 분일 거라고 얘기하기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거 참 오늘 너무 몸이 건조하다니까요, 사람이. 이 아다기아라는 책은 이제 에라스무스 이분 잘하지 않아요? 두 분 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옮기신 분은 지금 옮긴이 김남으로 나와 있는데 필명이세요. 필명이시고 연대 철학과 나오셔서 아마 서양고 전학, 그러니까 마인츠에서 공부하시고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계속 하고 계신데 번역 작품 되게 많으세요. 라틴어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분이 되게 많네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문학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호라티우스 시학도 따로 나온 책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번역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 책이 아마 그 번역하기 시작할 무렵 초창기에 번역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이제 사파가 들어가는 책인데 이게 김태원 씨라고 이분도 꽤 유명한 분이에요. 만화가인데 십자군 이야기라는 만화책을 쓰시고 최근에 불편한 미술관이라고 해서 그 약간 페미니즘 관련된 미술 관련 책을 써가지고 그거 나름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 쉬운 책이 잘 팔려요. 뭐 그러니까 시기가 잘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만화책 자체도 되게 재밌게 잘 그리시는 분이고 이분이 장정일 삼국지 그렸네요. 네, 유머도 굉장히 탁월하게 구사하시는 분이라서. 장정일 삼국지가 제 삼국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국지 각 버전 저자 번역한 사람 버전별로 느낌이 다른데 장정일 삼국지는 그 사파가 되게 괜찮았어요. 제 기억에는 이 책이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거는 2009년에 나왔는데 지금도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계속 팔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김남우 선생님하고 김태원 씨가 둘이 이렇게 갈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낸 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을 낸 후 이제 갈라졌어요. 뭔가 이렇게 견해의 차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작업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을 굳이 선택한 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분들? 예? 응? 같은 과에서 만난 같이 분들이요. 공부한 과정에서 청취자분들 일단 그런 궁금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을 더 듣기가 힘들어요.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했다기보다 김남우 선생님은 제가 배웠던 분이고. 라틴어 배우셨나요? 라틴어는 아니고 이제 라틴어는 이미 그 전에 배워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분한테는 라틴 문학을 수업을 대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었고 이분한테. 서양 고전학 협동 과정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거죠? 예. 김태곤 씨는 이제 저보다 약간 후배로 그 대학원에 들어오셔서 석사 과정을 마쳤던가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렇게 하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도 받은 여기 이렇게 그렇죠? 주셨죠. 김나무님께서 직접. 예. 글씨 예쁜데요, 이분? 뭐 글씨를 되게 날림으로 쓰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이 필체가 이런 필체가 좀 예쁘네요. 2009년 5월 26일 날 이 책을 줬다고 딱 써놨습니다. 정치자분들 이거 글씨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라스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근대적인 형태의 어떠한 그 작품을 쓴 사람이다.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우신예찬이니까. 우신예찬이 제일 유명하죠. 청취자분들은 우신예찬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팟캐스트에서 진짜 가치는요 이런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청취자분들. 이게 우신예찬보다 훨씬 먼저 나온 책이죠. 이 시기로 따지게 되면은 11년 전 책이잖아요. 뭐 격언지 훨씬 더 먼저 나온 거지. 우리가 오늘 방송하는 이 책이 그렇죠. 우신예찬보다 먼저 나온 책이라는 거죠. 번역한 걸로 치면. 번역도 그렇고 애초에 에라스무스가 글을 쓸 때 자체도 이게 먼저 쓴 거잖아요. 이런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학생부에 올리거나 뭔가 요약을 하거나 뭔가 내용을 할 때 이게 더 가치가 있는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가요? 격언이니까 막 되게 격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격언만 나올. 라틴어로 된 격언들을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여러 출처에서부터 뽑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다가 이 책의 의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라틴어로 된 격언 하나를 놓고 그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걸 설명해 놓고 그게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런 책들 여러 개 이제 출처들을 이렇게 같이 들어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격언 하나에 뭐 이를테면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한 책이 뭐 한 2권 있다. 그럼 그 부분의 출처들을 이렇게 명기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 격언을 사용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런 책 중에서 이제 아다기아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놨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책인데 이게 이 에라스무스의 아다기아 전체, 그러니까 이 격언집 전체를 번역한 건 아니고 50개 정도인가? 그거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의의라고 한다면은 원래 보통 이런 책들이 나올 때는 이런 책을 왜 내가 썼는가라는 걸 앞에다 서문에다가 이제 저자가 쭉 설명을 해줘요. 서문으로. 근데 이 책의 편집을 그렇게 일부러 한 것 같은데 서문을 쪼개가지고 중간중간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서문을 다 넣어놓으면 보통 이런 책들은 앞에서 읽다가 질려버리니까 그 서문을 중간중간 쪼개가지고 뭐 필요한 지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문들을 읽어가는 재미들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싶었던 게 뭐냐면 이 그림 사파 그리신 김태권 씨가 일러스트를 그러니까 그 격언 하나하나마다 일러스트를 그렸는데 그 일러스트가 전부 다 패러디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림의 패러디. 그래서 원래 어디에 어떤 이를테면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뒤에 이제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원작이
어떤 그림이었고 그게 어디에 걸려있는 그림이다까지 해서 명기를 해놓고 그걸 그림을 사파를 놓고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실제로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지 하고 찾아보면 되게 비슷한데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 찾아보는 재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사실 김태곤 씨의 책을 몇 번 소개를 하려고 얘기를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이분 만화책만 그리니까 만화책도 괜찮아요. 만화책을 대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불편한 미술관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추세로 봤을 때 페미니즘을 이렇게 주된 주제로 언급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거를 앞에다 놓고 뭔가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거를 소개를 딱 시켜드리진 못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렌체에서 우피치 미술관을 이분하고 같이 갔는데 우피치 미술관 이렇게 예약해서 가야 돼요. 예약해서 줄 쫙 서갖고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데 우피치 저는 미술관 들어가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우피치 미술관은 약간 르네상스 초기의 작품들 중세에서 르네상스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들이 되게 많은 그런 미술관인데 이분이 옆에서 그림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얼마나 이런 사람이랑 친해져야 돼요. 아니 그런데 아니 좋아요. 되게 좋아. 너무 힘든 거지. 오래 걸리겠다. 1층부터 아니 모든 작품을 다 설명했다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 뭐 한국어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지. 이걸 보려고 자기도 공부를 많이 했대. 예. 그래서 진짜 이 사람하고 미술관을 같이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그림에도 그런 위트가 전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런 그림도 사파 부분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림의 그 포스가 사실은 범상치 않아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장정일 삼국지가 사실은 그 빛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장정일이라는 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과감한 형태의 재해석도 있었지만 그 과감한 형태의 재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사파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랬던 그 초창기 작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되게 나이가 일찍 후배였다면은 장정일 삼국지는 거의 이 사람의 사회생활 초창기 때의 작품일 텐데. 저보다 나이는 많고, 나이는 많고 후배. 그래도 장정일 삼국지인데 옛날이에요. 20년 전인가? 이분이 그 서울대 미학과 나오셨는데 서울대 미학과 나와서 글씨까지 저 그림까지 잘 그리는 서울대 미학과 출신 중에 저기 있잖아요. 그 누구지? 되게 유명한 사람 변희재. 그래요? 변희재랑 아마 동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변희재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던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괜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안쓰럽네요. 죄송합니다. 이분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막 그 미학과 쪽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진중권 씨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뒷얘기들이 막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오니까. 아주 힘들겠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일단 그건 이제 그림에 대한 이야기고 이 책이 갖고 있는 건 보면은 이제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목이래. 이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말로 써주고 그다음에 밑에다가 라틴어를 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책인데 폼납니다. 일단은 교양을 쌓기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양을 쌓기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서문을 이 책이 중간중간에다가 끼워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서문이 굉장히 볼만한 서문들이에요. 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격언이라는 걸 왜 봐야 되는가, 격언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격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본 적 있는 격언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비롯된 격언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격언들까지도 이렇게 그거의 원전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탐구해 가고 있는, 뭐 탐구라면 탐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챕터 하나씩 잘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편에선 이거, 2편에선 이거 하나하나 잘라놓고 있는 책이라서 그런 걸 놓고 그냥 한 편 한 편씩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보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글을 읽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혹은 내가 뭐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에 대한 표현 방식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글을 써봐라 아니면 글을 읽어라라고 했을 때 글 전체의 내용은 짐작을 하지만 그 글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그 글이 뭐 비유 혹은 인용구로 갖고 있는 어떤 그 문구들에 의해서 그 글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뭐 굉장히 딱딱하게 어떤 우리한테 뭐 뉴스 기사처럼 그렇게 전달해주는 글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우리한테 다가오게 돼 있는데, 그 뉘앙스를 이렇게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그 매개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같으면 클리셰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상용구들, 그 상용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분위기가 결정되는데, 그 상용구를 모르기 때문에 글의 분위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런 문구들을 익힌다라는 측면에서도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이런 의미를 봐도 되겠구나라는 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라는 게 어떻게 사용될 때 그래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도 중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문을 잘라놨던 그 부분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 책을 읽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어떤 학생들이 봤을 때는 정말 쉽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거리는 좀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우리 쌤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필요악 이 부분 주시면 안 되니까 이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청취자분들께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이 정도인데 뭐. 아니 굳이 필요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청취자분들이 필요악은 다 알고 싶어해. 다른 거 한번 하고 싶으세요? 일단 시작이 반이다 제가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있는 문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었어라는 게 백조의 노래라는 게 있죠. 백조의 노래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백조가 그 왜 죽음 직전에 굉장히 고운 울음소리로 고운 목소리로 울음을 운다라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인데, 원래 내용은 여기 지금 이런 것도 써 있어요. 라틴어 어떻게 읽는지도 이렇게 밑에다 써놨어요. 킹네오 칸티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백조의 노래예요. 말 그대로 백조의 노래 부분이 뭐 좀 긴데 길어서 짧은 걸 골라야 되는 건가? 여기 시작이 반이더도 짧은데? 필요하게 더 짧아요. 그래요? 필요하게 더 좋으세요? 필요하고 어디 있어? 114쪽. 예, 대강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학도 곧 시작이 반이다도 짧아요. 시작이 반보다는 잘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분들은 요 정도? 그림도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거 뭉크자 뭉크. 작품을 패러디한 뭉크의 절규를 패러디한 그 그림입니다. 필요학은 네케사리움 말룸이라 그래서 이게 뭐 이 네케사리움은 necessary의 어원이 되는 그 단어고요. 말룸은 아마 멜피선트 같은 그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잠깐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앞에 격언이 뭐야? 앞에 격언과 비슷한 격언이 필요하기다. 어떤 일에는 저들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성격이 바르지 못해 사귈 수는 없는 인간들을 두고 이런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은 아마도 스트라본이 그의 책 문학선집 제14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휘브레아스라는 사람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것이다. 에우티다모스가 일종의 참주정을 수립했을 때 한편으로 그는 많은 면에서 도시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였으며 그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저울에 올려보면 얼추 균형을 유지하였다. 이때 휘브레아스라는 연설가가 한 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 도시의 필요악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 없이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말을 황제 알렉산데르 세베루스가 그의 재무 담당관들을 두고 언급하였다. 한 번은 황제가 재무 담당직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국가를 위해 이 정도 손실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필요악이었다. 그 밑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되게 자주 접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아예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름 자체도. 뒤에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의미에서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루피누스도 또한 필요악이었다. 그는 사기꾼이며 재산을 탐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내는 다른 한편 탁월한 장수였다고 한다. 파브리키우스 루스키누스는 말하길 전쟁터에서 적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이 사내에게 돈을 뜯기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갤리우스의 책 제4권과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 제2권에 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갤리우스의 책은 아티카의 밤이라고 해서 이건 번역 안 됐고요.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는 번역하시고 싶은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렇죠. 번역하는 중이에요. 꽤 오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분량이 그냥 아마 지금 제 생각으로는 3권까지 있는데 3권까지 다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책으로 분량으로 해도 적어도 한 500페이지짜리 2권 정도 나오지 않을까? 500페이지 2권이요? 그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어요. 되게 길어요. 대한민국 인문학을 위한 그냥 노력이네요. 상업적인 노력보단. 이 연설가에 대하여란 책은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우리가 연설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수사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 거의 가장 첫 번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걸 번역을 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말하기의 스킬들이 그것과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저는 이제 유의미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론 수업이 학교에 깔리기 시작하면 좀 의미 있게 이것도 다 시의성을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을 집어넣어 놓고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접해본 적 없는 어떤 작가들의 책에서부터 출처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리우스 아티카의 밤 같은 거 어디서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라틴어 쪽에 관심을 갖고 라틴 문학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티카의 밤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해요. 이건 철학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들어보느냐 안 들어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뭐 플루타르코스 얘기도 나오고 루키아노스도 나오고 뭐 테렌티우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청취자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필요악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필요악이다라고 하는 말을 은연중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필요악이라는 어휘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다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것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어원을 정확하게 시원성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게 이 책이 갖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맥락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단순한 어떠한 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스스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격언을 갖다 놓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증명성을 갖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기 위해서 되게 이 자체를 갖다가 어떤 한 좋은 말을 썼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좋은 말의 바탕 속에서 그러한 것의 이유를 설명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볼 때에는 짧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은 서운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무신요 저기도 들어본 책을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소개해 주는 게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동의해 주신다면은 이번 텀에도 또 역시 하트를 좀 눌러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격언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격언
대한 내용 자체가 중간중간 서문을 잘라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잘라놓은 부분이 격언이라는 걸 설득의 도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격언들을 분류해서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주장하길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늙은이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설득하고자 할 때 늙은이에게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격언을 논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만약 한 아비를 죽인 사람은 그의 아이들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격언이 유용할 것이다. 아비를 죽이면서 그의 아이들을 살려놓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런 식의 이제 고대의 어떤 문헌들에서 네. 격언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에라스무스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한테 지금 현재의 시대로 보더라도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격언이라는 게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문학 작품을 배우면서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 안에서 뭐 어떤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일부러 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 비유적인 말 자체가 하나의 격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격언 자체를 익혀놔야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볼 때도 격언이라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내가 왜 격언을 익혀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책에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꽤 이 책을 읽었을 때 괜찮은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격언의 내용도 좋지만 격언을 어떻게 사용하고 격언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라는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꽤 좋은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책이 볼매예요. 볼수록 매력 있고 쓸모가 많은 책이죠.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너는 이걸 읽어라고 추천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저는 그냥 교양서로 우리가 이제 흔히 독서를 이야기할 때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게 뭐냐면은 전공에 관련된 독서를 너무 고정관념이 심하세요. 아니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전공에 관련된 책을 뭐 읽으면 또 얼마나 읽겠어요. 별로 중학생이면 없어요. 또 얼마나 읽겠고 중요한 것은 독서를 통한 대상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떠한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영역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예. 문이과 공통으로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이 필요악이다 우리가.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잠시 짧게 읽어본 거예요. 2, 3분 동안에 어떠한 하나의 텍스트를 읽어서 아이가 필요악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아이의 어떠한 학생들의 인식상의 발전에 굉장히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림에 관심 있는 학생, 일러스트에 관심 있는 학생은 그냥 그림 봐도 되는 거고. 그림만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학생들은 그림의 내용에 대한 패러디를 봐도 되는 거고. 이게 최근에 어떠한 일러스트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또 이 책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역사적인 영역에 관심 있는 학생도 이 책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뭐 과학적인 부분, 인문학적인 부분 망라적으로 얼마든지 이 책은 공통된 요소 속에서 충분한 가치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도서 목록 속에 들어갔을 때 빛이 나고 가치가 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기정 유전자 이제 하트를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막 유명하고 일반론적인 어떤 고전에 대한 어떤 가치도 있지만 저희가 소개해준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되게 어렵게 나름의 어떠한 그 품을 들여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근데 요즘 책 출판사가 어디예요? 아모르문디라는 책이 출판사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유명한 출판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모르문디가 라틴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세상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 아시죠? 아모르 파티. 네. 노래 있잖아. 그게 아모르가 사랑, 파티가 파툼의 소유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운명에 대한 사랑 이런 의미거든요. 아, 운명적 사랑. 네,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해라 이런 운명을 뜻이에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무로 문디는 그걸로 따지면 이제 세상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세상을 사랑해라. 그런 의미인데 이 좋은 사람들이네요, 느낌은. 예, 인문학서적만 내는 출판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뒤에 뭐 나오는 거 보면은 한나 아렌트 얘기 따로 뭐 그런 책들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아렌트 책 해야죠. 네. 그래서 출판사는 아모르문디라는 출판사고 아마 저는 이제 이게 2009년에 받은 책이니까 예. 그 이후로 뭐가 바뀌었을까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많이 팔리지는 않았겠죠. 많이 팔릴 수 있는 책이 아니니까. 예,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책이 있긴 있는 거죠. 예. 절판은 안 됐어요. 예, 제가 예. 보니까 뭐 품절이나 절판이 안 됐고 그래요. 예. 도서관에 가시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판된 책은 소개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마 쇠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라스무스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우신예찬이었으면 제 생각에 3배는 팔립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출판 시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들어본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전으로 인정해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에라스무스의 책을 누군가 한번 읽어야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입시 방송이잖아요. 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했을 때 이 책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다는 거죠. 청취자분들께.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책을 이제 이걸 접하고 나서 오신예찬을 다시 읽으셔도 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신예찬의 경우도 혹시 읽으실 거라면 예전에 제가 유토피아를 우리가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유토피아 토마스 모 유토피아도 원래 써있진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그것도 이분이 번역하신 책이고 그리고 우신예찬의 경우도 라틴어로 원래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하셔서 나온 건 한 2013, 14 이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번역된 책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만간에 이제 제가 에라스무스라는 이름을 새롭게 다시 봤던 그 책 이제 호모 루덴스 요한 하이징하의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것도 사실 저는 학생한테는 추천을 했던 책이거든요. 그 책이. 호모 루덴스는 정말 한 50개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이니까. 예. 그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이제 완전 인문 쪽으로만 지금 책을 다 골라놔가지고. 뭐 호모 루덴스는 대신 책이 두꺼우니까. 뭐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호모 루덴스는 한 300페이지 정도? 요거보다 조금 요 정도 될 거예요.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번으로 제가 기획하고 있는 책은 이제 중국 통사라는 책은 그건 미리 좀 큽니다. 네, 크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역사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제가 중국사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저희 화장실에 있었던 이야기 중국사 책이 하나 있었던 걸 기억했어. 아, 내가 중국사 책을 읽긴 읽었구나. 이러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 중국사 책을 읽다 보면은 요즘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중국사 책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중국사 책,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중국사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중국사 책 중에서 아마도 되게 명성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일본 작가입니다. 일본 분들은 확실히 일본 작가들은 동양사와 중국사를 해석하는데 조금 독특한 해석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호모 루덴스는 대신 미리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다음 주쯤 예를 들어서 호모 루덴스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아마 저희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미리 공지는 좀 하고 한번 해보죠. 근데 그 호모 루덴스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이렇게 막 읽히는 책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해서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안 읽히니까 에이, 방송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죠. 예,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청취자분들. 그러나 우리 방송을 들으면 읽은 것처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호모 루덴스를 이제 미리 이제 얘기를 해서 책을 사놓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 보면은 아마 의미 있는 어떠한 그 결과를 가지고, 왜냐면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또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바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책 앉아가지고 정독을 하면서 좀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읽어내지지 않는다면 한번 책을 사놓고 한번 도전하셨다가 조금 좀 느낌이 좀 쎄한데 라고 하면은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몇 페이지만 갖고도 한번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또 학생들과 자녀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또 그 자체로 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책을 안 읽어도 읽은 것처럼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우리가 한번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호모 루덴스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책은 저도 이렇게 서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할 텐데 저 언제 할라나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영역과 주제예요, 그 주제가. 예, 그 유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하셔가지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즐겁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지해서 책을 아예 알려드리는 것도 좀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파는 나름 매력적이에요. 사파 보는 재미가 진짜 좋아요, 이거요. 쏠쏠해요. 쏠쏠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러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어 하는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 학생들 이거 한번 보면 굉장히 자신의 인생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숨어있는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모르 문디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자, 뭐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여기서 골라서 말씀드리는 책 중에서 어떤 책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런 책들은 아마 서점에서도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도 사실 이런 책들을 찾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한 번씩 그냥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그냥 이런 책도 있구나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래도 꽤 읽을만 할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꽂아드리겠습니다. 왜 책을 사면요 뒤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왜 인기인들이 이렇게 글 써주지 않습니까? 추천사 써주잖아요. 이렇게 왜 우리가 보면은 막 누가 이렇게 이 책은 어떤 훌륭한 책이니까 보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 책의 추천사는요 괴테가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괴테가 썼어요. 괴테는 아시죠? 파우스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한 이 책이 우리가 그냥 대충 툭 던지는 세훈쌤 스타일이 우리 훈쌤 스타일이 생색을 너무 안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책을 골라준 그런 선택한 그런 부분, 전 지금 약간 야릇한 어젯밤의 피로가 해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너무 활용도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이것을 자신의 금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 독서력에 있어서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책이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모르 문디 출판사에서 나온 에라스무스의 격언집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연장해서 교육진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